한낮에는 무더위에 또 밤에는 열대야까지 요즘 뭐 날씨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삼복을 앞두고 제주의 여름나기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독 잡아 먹는 날입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앞서 날씨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요즘 정말 덥지 않나요? 네, 아주 어제도 열대야가. 가만히 있어도 땀나고 네. 또 움직이면 더 땀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실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시원하고 또 보통 점심에 저는 찬 음식을 즐겨 먹거든요. 뭐 냉면, 냉우동, 냉밀면, 냉밀면 다 거죠. 냉이네. 네. 찬 음식으로 여름 더위를 좀 이겨내곤 하는데 세 분은 어떻게 보내세요? 저도 뭐 찬 음식 먹죠. 뭐, 뭐 국도 시켜서 먹고. 냉국으로 먹고. 냉국으로 먹고.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보기에도 시원한 것들이 되게 좋아서 요즘 우미냉국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우미 네. 들어간 냉국. 예. 그리고 된장 뭐 베이스로 하나요? 된장만 그냥 물에다 된장 타고 우유만 썰어 놓으면 되니까. 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네. 음식이고. 선생님은? 저는 그 제주 사람들이 옛날부터 먹었던 거 순다리. 그거 순다리 만들어서 냉장고 놔뒀다 시원하게 순다리 여름에 계속 만들어 먹고 있고요. 아이고. 또 보리개요. 이것도 시원한 물에 타놓으면 또 그만이죠. 예. 근데 그 보리가 몸에 있는 열을 식혀주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게 보리 관련된 음식들이에요. 맥주. 보리 관련된. 시원하게 또 갈증해서 가야죠. 사랑합니다. 맥주. 이사님은 어떻게 여름? 저는 뭐 아무래도 이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이제 닭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는데요. 삼계탕, 백숙은 이제 보통 꼭 여름철이 아니더라도 몸이 힘들거나 그러면 자주 찾게 되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어머니가 지금도 물질을 하고 계시지만 집에서 이제 보통 삼계탕 말고도 이제 접착백국 같은 것도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그다음에 전복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 죽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 진짜 보양식이네. 그때는 뭐 어머니가 직접 잡아서 온 걸 먹는 거라서 공짜니까 많이 먹었지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여름 더위를 좀 이겨내기 위해서 음식을 많이 택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복날하면 또 삼계탕이 바로 떠오르는데 그 삼복 중에 확실히 닭의 인기가 여전한가요? 예전에는 닭이 좀 나름대로 구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요새는 뭐 너무 구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래서 예전같이 초복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많이 닭을 찾거나 그러진 않지만 지금도 삼복에는 많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닭 같은 제품을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초복이 제일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말복, 중복 이런 순서로 많이 초복, 나가는데 말복, 중복 이런 게 또 있죠. 역시 처음과 마지막을 닭으로. 그러니까 예전부터 초복하고 중복 사이에 우리가 닭 먹는 날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는 보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든 농산일이 맞춰진 그 중간에 잠깐 텀에 우리가 이렇게 몸보신을 하고 가을 수확도 거둬야 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아무래도 좀 또 땀도 많이 흘리게 돼서. 그렇죠. 또 장마철 또 이걸 또 한의학적으로 그
풀어서 이제 그 해놓은 걸 보면은 여름철이 되면 이제 굉장히 더워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찬 걸 먹다 보면 속이 너무 차서 병이 나기 쉽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뜨거운 음식. 그렇죠. 그러니까 닭이 열을 내잖아요. 거기다 인삼까지 넣으면 더 열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어줘야만이 속에 열을 높여줘서 우리 몸이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옛 어른들의 지혜는 몸속에 열을 높여주기 위해서 꼭 이걸 여름에 삼계탕을 먹어야 된다.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자체도 약간 열을 오게 예. 하는 성질이 있나요? 그쵸. 따뜻하게 하는 네. 성질이 닭도 따뜻한 성질이고 네. 거기다 이제 삼을 넣어서 더 따뜻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열치열. 예, 그렇게 해서 막 업시켜 놓은 예. 그런 음식이고 그 예전에 고조리서에 그 조선요리 제법이라는 데 보면 닭국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 네. 닭국. 닭국. 이 닭국이라는 것은 닭도 먹지만 국물도 같이 먹는다는 뜻이고 이 조선요리 제법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1940년대 다시 이제 개정 중고판이 나올 땐 보면 그게 백숙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물을 9동이를 넣어라 했고 그거를 이제 백숙 될 때는 완전 줄여서 한 돈만 남겨라 한 거 보니까 이때는 닭 고기를 주로 먹으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오다가 이제 나중에는 상업적인 요리가 되면서 이제 그 닭 요리에다가 처음에는 인삼가루를 살짝 국물에 타서 먹었던 것이 한 1960년대 되니까 냉장고들이 보급이 되고 가루로 넣던 것을 다시 인삼을 넣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지금까지 오다 보니 게삼탕이 이제 삼이 들어간 닭 요리다. 그러니까 이제 삼계탕이 되고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약은 나눠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1인 1닭이 된 거예요. 네. 근데 독자만 먹는 날이라고 또 막 계속 언급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주에만 따로 있는 어떤 뭐 복날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음력 6월 20날이 초복을 전후한 그 시기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3번의 복날을 챙겨 먹긴 사실 어려웠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닭이라는 건 집에서 다 키웠으니까 네. 중국에서는 그 농사에 해를 주는 해충에게 이제 없애달라는 제사를 지내는데 개를 잡아서 그때 제물로 썼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그 개고기를 음복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부터 초복, 중복, 말복에 개고기 먹는 풍습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사는 없어지고 이제 고기 먹는 풍습만 전해져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복날이 되면 이제 개고기를 먹죠. 근데 제주는 개고기는 그렇게 흔히 먹었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닭은 이제 키우면서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닭을 귀하게 생각했거든요. 초봉부터 닭을 키우기 시작하면 딱 그때가 되면 4개월 정도 딱 먹기 좋습니다. 딱 먹기 좋고 그러니까 그날을 정하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일이 너무 지치고 그리고 또 가을 되면 또 농사일에 전념해야 되고 조밭에 검질 매는 거는 정말 힘들잖아요. 이제 그늘 가리기 하나 없이. 그렇죠. 그래서 한 2-5번 정도 매고 나면 그다음에 한 번 더 매어야 가을 추수가 오니까 그 사이에 딱 이제 몸보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때가 제일 더웠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 이 시기가 지금 6월 20날이 다 돼가고 있는 시기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네. 그 예전엔 집집마다 다 닭을 키웠던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네. 네, 다 제주에서도 키웠다고. 네, 먹었어요. 다 그러니까 키웠다고 이제 할수 있어요. 이 닭하고 안면트잖아요. 우리 집 닭을 알고 남이 집 닭을 알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맞습니다. 예, 닭을 닭장 안으로 몰아넣으면서 남이 집 닭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걔네 집에 보내요. 네,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비나 뭐 막 바람이나 이렇게 막 불었다 그러면 그때는 닭 찾으러 다니는 게 일이었어요. 아니 뭐 여러 마리 키우시잖아요. 네네. 지금 아니 한 마리 다 알 수 있어요? 다른 모르고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저를 알아보죠. 진짜요? 닭대가리라는 말을 보통 이제 좀 비속어로 많이들 쓰는데 실제로 닭이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농장에 가보면 이 농장에서 항상 일하는 직원들이 들어갈 때는 닭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거나 저같이 이제 가끔 한 번씩 찾아가면 딱 들어가면 발소리나 이런 걸 듣고 아니면 느껴지는 이런 걸 보고
닭들이 놀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닭들은 사람을 다 알아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도 알아봤을 겁니다. 저희 어릴 때 기억으로도 이제 어린 병아리를 사오면 집에 있는 집방에다 이걸 키웠어요. 그 이제 조금 커지면 마당에 풀어놓죠. 그럼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지키고 앉아요. 그 솔개가 나와서 마당에 빙빙 돌면은 병아리들한테 솔개 고라락 하고 이제 우리가 막 소리를 쳐주면 이것들이 막 숨습니다. 말을 알아듣고 솔개가 나타났네 이러면서 막 이제 엄마 그 날개 속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어디 집안으로 뛰어오면서 병아리들이 다 숨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어릴 때는 닭 키우는 일은 정말 집안의 식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이걸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6월 스무 날 돼도 닭을 집에서 막 식구 수대로 막 잡아서 먹은 게 아니라 알을 안 낳는 수탉을 잡아서 수탉을 잡아서 이렇게 먹고 남은 이제 암탉은 그야말로 사위가 오지 않는 한은 그야말로 씨암탉이죠. 알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잘 살아도 그때 정해져서 우리는 이날 닭 잡아먹는 날이다. 한 날 닭을 먹어야지 막 먹었다가는 동네에서 욕 들어요. 있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고. 그 우리 친정에는 사회가 가도 한 번도 씨암탉을 안 잡아줬어요. 씨암탉은 하여튼 집안에 가장 이게 소중하고 귀한 닭. 그러니까 절대 잡아먹을 수 없는 닭.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이사님도 이 독 잡아먹는 날 이런 기억이 있으세요? 아주 어렸을 때는 닭을 주변에 키우는 친구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에서 키우는 닭을 잡아본 적은 없지만 동네에서 다 닭이 있으니까 당연히 잡아먹은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뭐 출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출염. 뭐 꼭 닭이 아니더라도 돼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중산간 지역에는 이제 말 하는 분들은 또 말도 잡아 드시기도 하고 했었으니까 6월 스무 날을 뭐 다 기다렸을 것 같아요. 이 닭 먹는 날. 그렇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일이 제주도에서는 사실은 큰 일이 나지 않은 이상은 고기를 먹지 못했고 그리고 사실 돼지를 기르기는 했었잖아요. 근데 그 돼지는 큰일이 날 거를 대비해서 기르는 거기 때문에 돼지를 잡아먹겠어요. 절대 못 잡아먹고 뭐 소나 이런 것들은 또 농사일에 써야 되는 거고 소를 잡아먹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다 보니까 닭이라는 건 그래도 내 손으로 키워서 그렇게 해서 뭐 고기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집집마다 닭을 기르는 것이 하나의 풍습처럼. 그리고 또 먹이도 오히려 자기 혼자 다 찾아 먹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주도는 닭이 또 특별하지 않았나. 정말 귀한 재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조리해서 먹는 방법도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백숙이나 이런 것들은 고기를 위주로 먹기 위해서 하는 조리법이지만 제주도는 그거를 사람 식구 수대로 못 삶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눠 잘 먹기 위해서는 죽으로 끓이는 방법밖에 없고 죽으로 끓이는 거는 어차피 대량으로 해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형태의 것을 끓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닭죽을 끓이면 다 서로 이웃에 한 그릇씩은 나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집에서 키운 닭이니까 얼마나 뼈가 튼튼하겠어요. 그러니까 뼈를 토막을 내고 같이 그거를 삶았을 때 거기 국물이 얼마나 진하겠어요. 그 국물은 어쨌든 닭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녹두를 넣고 끓이는데 제주도는 그렇게 막 여러 단계의 조리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라있는 녹두를 그냥 닭이랑 같이 한 줌 넣고 먼저 삶아서 끓여서 그리고 나서 쌀을 넣고 끓이면 닭이 토막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말은 뭐 백숙 그런 느낌도 아니었고 삼계탕도 더덕이 아니고 닭죽. 닭죽을 먹기 위해서. 그 녹두가 들어감으로써 되게 맛있어졌잖아요. 왜냐면 녹두의 전분이 굉장히 맛있는 전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쌀이 귀해서 녹두를 넣어서 끓였던 거지 쌀이 많았으면 아마 녹두를 안 넣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람 입맛에는 또 잘 맞으니까 지금 제주도 닭죽하면 녹두가 들어가야 되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지방의 지역의 그 음식들을 보면 녹두나 이런 콩들은 다 껍질을 다 제거를 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제주도는 껍질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병으로 고민하고 있는 뭐 배변을 잘해야 된다 하는 거에는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음식이 이렇게 건강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옛날에 다 집에서 기르던 닭이 다 토종닭이라고 본 거예요? 토종닭은 옛날에 기르던 게 이제
이 기본적으로 토종닭이라는 개념과 재래닭이 약간 다른데요. 재래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제주도에 있는 이제 제주 재래 토종닭 정식 명칭은 그건데 1980년대에 이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거의 모든 게 다 사라졌었고 그때 한 안덕면 사광리 쪽에 한 26마리 정도 남아있는 거를 제주도 축산진흥원에서 이렇게 별도로 이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키우다가 80년대 쪽에 이제 증식을 하면서 이제 분양을 해줘서 키우기 시작한 게 구엄토종닭의 출발입니다. 그게 처음 부엄에 있는 농장에서 키워서 구엄닭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고요. 그 닭이 이 축산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재래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다 커도 이 한 12호 되기가 상당히 힘든 닭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표시를 할 때는 키우는 기간도 굉장히 길고요. 한 8개월 이상. 예, 그래서 뭐 길게 갈 때는 1년도 키우는데 그렇게 해도 800g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신 오래 키운 데다가 이 품종 자체가 좀 독특해서 작지만 뼈가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날개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이 체구에 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잘 날아다니고 실제로 저희 농장에서 이렇게 날려보면 한 100m씩 날아가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나무 사이로 네, 막 날아다니고 그물망 쳐놓자면 이제 잃어버릴 정도로 네, 실제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닭죽을 할 때 골 밀도가 굉장히 높고 단단하기 때문에 오래 끓이면 이 사골 육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골 육수 비슷하게 굉장히 뽀얀 이런 국물이 나오고 맛이 아주 좋기 때문에 닭죽에는 뭐 최적화됐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가슴살 보통 육개는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개가 일반 육개는 보통 한 달 정도 키우고 나면 이제 좀 인위적으로 증체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등치는 커 보이는데 사실은 한 달 정도 달한 그냥 병아리입니다. 병아리인데 이제 겉으로 보이게 닭같이 보여서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근육 조직이 다져지고 할 기간이 없죠. 그러면 이제 부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리나 이렇게 자꾸 움직이는 부분은 조금 단단해지지만 그렇지 않아서 닭가슴살은 퍽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구엄토종닭 같은 경우에는 닭가슴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제 그 연구개발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레시피를 가지고 만들어 봤었는데 연육을 어느 정도 시키고 나면 가슴살이 오히려 먹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스테이크 형태로 해서도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토종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는 원래 그렇게 먹었던 닭인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80년대 이후에 육개 이런 쪽에 입맛에 길들여지면서 지금은 치킨 뭐 이런 닭들이 다 육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토종닭은 이제는 질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특별하다 할 때는 이제 닭제골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닭제골은 정말 특별할 때 정말 누가 너무너무 아팠다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환자가 있거나 진짜 몸을 보양해야 되는 어른이 있거나 했을 때 닭을 잡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참기름으로 막 버무린 마늘을 듬뿍 그게 담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무쇠솥에다 놓고 거기다가 또 다시 뚝배기를 올리고 거기다 이제 대나무 같은 걸 다 올려서 닭을 올려가지고 불을 떼면 위에 있는 그 액기스가 싹 그 뚝배기 안으로 다 빠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닭고기 마시는 것보다 닭기름을 먹었던 거예요. 기름 먹는 거예요? 국물처럼? 국물처럼 딱 그 수증기랑 같이 섞여가지고 딱 빠져나온 그 제골을 마시게 하는 거. 정말 허약한 사람한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닭 계란을 삶아가지고 그 노른자로 기름 만드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예전에는 피부병에 진짜 약이다 해서 그 계란 노른자만 다 삶아서 그걸 막 볶아가지고 기름이 나올 때까지 볶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체에 걸러가지고 진짜 흔히 말하는 난류? 네, 난황류가 되는 저희도 거죠. 지금 그걸 만들고 있고요. 이제 그것을 부분에서. 만들어서 예전엔 피부병도 진짜 많았었잖아요. 아토피도 뭐 지금이야 막 드러내놓고 아토피라 하지만 예전에는 그게 병명도 모르면서 막 긁어대고 하니까 그런데 바르기도 하고 진짜 조금씩 매일매일 먹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런 것도 만들었었고 완전 민간요법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또 이제 닭하면 닭으로 술도 담았어요. 제주도는 닭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닭을 그 오메기 좁쌀 오메기떡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 누룩 넣고 그 술 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닭을 넣고 발효시켜서 그걸 고소리해서 내려요. 그거를. 그래서 닭술 이거를 만들어 두었다가 그 소주로
그래서 이제 그 영양식 뭐 약술로 먹었어요. 제주 사람들이. 진짜 약술이네. 그래서 굉장히 닭을 다양하게 이용했던 거죠. 오합주하고 다. 네. 그 뭐 뼈, 살, 그 달걀, 뭐 진짜 버리는 거 없이 하나도 예, 없죠. 다 네. 몸에 좋은. 딱 예. 털만 버리게 되네요. 그러니까. 아, 털로는 뭐 안 돼요? 털? 털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니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그 닭을 챙겨 먹고 뭐 그렇게 또 쉽게 먹지도 못했던 거지만 이게 보양식으로 우리가 먹었던 거잖아요. 뭐 여름철에 네. 기력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음. 네. 근데 겨울철에도 이 네. 닭이 굉장히 좋은 보양식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음. 1년에 딱 2번 닭을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 때가 이제 아까 말한 우리 닭 먹는 날 하고 그리고 이제 남팽날이라고 해서 엿을 고는 날. 그건 이제 엿 고는 날은 겨울이에요. 흔히 닭엿을 많이 해서 먹었고 아, 엿. 꽝엿이라는 것은 꽝엿은 사실 꽝은 야산에서 잡아야 네, 되는 거기 잡아야죠.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땅 닭엿은 쭉 계란을 낳다가 그때 되면 아마도 거의 뭐 패닭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맞아.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잘 활용해서 엿으로 고아가지고 그 엿 고는 것도 동지가 지나서 그리고 3번째 염소날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그걸 남팽날이라고 해서 그때 엿을 굽는데 그것도 이제 집안에서 기침 가래가 많다던거나 허약한 사람을 위해서 오며 가며 한 숟가락씩 떠서 먹었는데 근데 기본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는 마늘이에요. 그때 닭엿에도 마늘이 들어가고 돼지고기 엿에도 마늘이 들어가고 꿩엿에도 마늘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주도 이 닭하고 마늘은 또 떼놓을 좋죠. 수가 없는 네, 것 잘 같아요. 맞죠. 근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사실 영양 섭취하는 것도 좀 더 수월해졌고 또 여름을 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복날엔 삼계탕, 뭐 복날엔 보양식 이런 것도 다 옛말이 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보양식의 개념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돼지고기나 이런 소고기를 잘 먹지 못했을 때 그 닭고기를 섭취하면서 보양하는 건데 요즘은 사실은 영양이 과다하게 돼지고기 삼겹살 뭐 이런 것들을 먹잖아요. 그리고 뭐 기름, 버터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는데 그런 와중에서 닭이라는 것을 보면 단백질 함량도 굉장히 높은데 그거에 삼겹살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함량이 또 낮춰져서 굉장히 고단백 예,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보양식으로서는 닭이 굉장히 맞고 닭처럼 전 세계가 다 먹는 그런 종류가 사실 드문 것 같아요. 닭은 이제 못 먹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닭고기는 굉장히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우선은 맛이 좋아요. 전 정말 닭고기 먹을 때마다 아우 닭고기 맛 너무 좋아. 저렇게 훌륭하시 야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 있나? 삶은 게 좋으세요? 튀긴 게 좋으세요? 다 좋아요. 그러고 보면 정말 닭 요리가 굉장히 보편화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닭 요리가 사실은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 가장 육류로서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것도 닭인 것 같고요. 굉장히 훌륭한 단백질 근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맞습니다. 뭐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지만 이제 육개 같은 경우에가 단기간에 이제 어느 정도 증체를 빨리 시켜서 공급할 수 있는 이전 시스템 자체가 이미 오래전에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렴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 닭고기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구상에 사람보다 많이 사는 게 닭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들 많이들 드시는데 이제 저희가 이 토종 닭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토종 닭이라는 게 사실 워낙 생산 단계부터 시작해서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오랜 기간을 키워야 된다는 것 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비용을 쓰면서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장식 사육을 못 하잖아요. 이제 다 풀어서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먹이는 것도 좀 더 좋은 계란이라든가 좋은 닭고기 맛을 위해서 좀 더 먹이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하다 보면 이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들어서 한 마리에 막 2만 원 이렇게 팔면 아우 무슨 닭이 무슨 금으로 만든 닭도 아니고 왜 이렇게 비싸나 하시지만 사실 그렇게 받지 않으면 이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내 재래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예전에 이제 촬영차 저희 구암동 농장에 방문하시고 맛도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별명도 지으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느리게 크는 닭이라고 부를 정도로 오래 걸리지만 육질이 완전히 다르다. 상당히 독특하고 아주 강한 육향을 갖고 있어서
이런 닭들은 생산 농가들이 계속 키우기 위해서는 많이 먹어주는 게 최선이다라고 말씀하신 저도 되게 공감하는 바인데 이런 재래종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에 가둬놓고 얘네들이 뭐 천연보호종 같이 잡지 못하게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많이 사 먹어주면 생산 농가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생산 농가가 늘어나면 점점 더 많이 키우게 되고 그러면 점점 더 싸게 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선순환이 됩니다. 선순환. 지금 우리가 뭐 어떤 뭐 멸종돼 가고 있는 어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엄동닭 같은 이런 재래닭을 소비자들이 지금은 좀 비싸긴 하지만 좀 여유가 되시거나 아니면 어떤 좀 맛이 있고 비싸더라도 이런 걸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더 많이 늘어나서 앞으로 저희도 많은 농가들이 저희 재래닭 특히 전 세계에서 제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 세계 제주밖에 없는 이 재래닭이 앞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느리게 크는 닭, 네. 닭, 네. 예, 그 재래닭, 네, 제주 재래닭. 예, 얼마나 키우고 계세요? 규모가 지금 어느 지금 정도예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500수 정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많이 늘어나서 지금 한 25,000수에서 30,000수 사이 키우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죠. 많이 키우시네요. 네, 근데 많이 찾아주셔서. 지금 뭐 일반 육개보다 네. 느리게 네. 크고 또 그렇다고 몸집이 더 큰 것도 아니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왜 계속해서 키우시는 거예요? 이게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다른 걸 하겠죠. 예, 다른 걸 하는 게 돈을 많이 벌려면 그거 하는 게 정답이고요. 근데 이게 제주 토종을 지키는 게 저희가 아니면 없어지겠더라고요. 진짜 예전에는 닭을 일부 키웠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키웠었는데 거기마저도 이제 지금은 키우질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있는 요 재래종 이 닭 그리고 요 계란을 저희가 또 노력하면 지금 저희가 동물복지 농장을 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유정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들이 알아주기 시작하고 찾아주는 분들이 계시듯이 구엄토종닭은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좀 고민해가지고 좀 실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습니다. 꼭 구엄닭 찾아 먹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진짜 동물 복지라는 개념이 네.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달걀을 사도 정말 그 한 단어 때문에 그거를 선택하게 또 되고요. 그리고 또 아예 지역성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가 또 사줘야 된다는 사실 의무감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사다가 먹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달걀은 꼭 그 1번 아니면 예, 2번만 예. 찾아 1번, 먹거든요. 2번. 예, 예. 근데 우선 맛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달걀만큼은 1번이나 2번을 이게 꼭 무슨 말이에요? 확인합니다. 1번 아니면 2번만 먹는다. 뭐, 이 1, 2, 3, 4가 최근에 이제 이 계란의 난각에 껍질에 이제 표기를 이제 의무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육 환경을 표시하는 거고요. 계란 이제 맨 끝에 보시면 이제 뭐 알파벳으로 돼 있든 숫자로 돼 있든 그게 농장 코드인데요. 이제 그 계란을 생산하는 농장 코드 맨 다음에 1, 2, 3, 4가 반드시 표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뭐냐면 1번은 이제 풀어놓고 키우는데 1번, 2번이 풀어놓고 키우는 거고요. 3번, 4번이 케이지인데 1번은 자연방사입니다. 자연방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풀어서 키우되 방사장이 별도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놀 수 있는 데가 있고 2번은 이제 풀어놓고 키우긴 하지만 축사 내에서 풀어서 키우는 게 평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1번 계란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1번은 뭐 한 지금 한 1%가 안 될 거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2번 정도가 되고 3번, 4번은 똑같은 케이지인데 케이지 안에 들어가는 닭의 숫자로 구분을 합니다. 4번은 기존 예전에 하던 대로 하는 이런 거고 것도 처음 알았네. 네, 2번이냐 1번이냐 이렇게 따지시고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도 이후에 2000년도 들어와서 이제 방송에서 어떤 이 케이지 사육이라든가 공장식 사육에 대한 폐해 이런 거에 대한 특집 방송 같은 것도 많이 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그게 이제 자기가 먹던 계란이 저런 데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한 충격 이런 것들이 실제로 와닿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명맥을 좀 유지를 해오고 있던 분들 중에 이제 조금씩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이 이제 약간 좀 대량으로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하는 사람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만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시네요. 네. 독 잡는 날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었어요. 예. 그러면 더
더운 계란을 더 싸게 드실 수 있게 해주겠네요. 자, 올해도 이제 독 잡는 날, 독 잡아 먹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럼 올해 독 잡는 날은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사실은 다 이열치열이라고 하지만 네네. 사실은 또 음식도 이열치냉도 많잖아요. 근데 닭 요리도 사실은 냉으로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딱 우리 제리닭하고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국물이 중요해서 국물을 진하게 우려내고 살코기를 다 발라내고 국물을 식힌 다음에 우리 제주도에 참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들깨보다 참깨를 많이 먹잖아요. 참깨를 국물에 넣고 다 갈아요. 그럼 깨국물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살코기를 발라놓고 그리고 제주도에 나오는 농산물들을 같이 해서 조합해서 끓여 먹으면 그러면 제주도 재래닭 육개장인 게자가 닭게자로 네 그렇게 해서 시원하게도 드실 수 있어요. 네. 전 무조건 냉으로 먹어야 됩니다. 아니 이런 음식 먹으면서 정말 진정한 쉼이 있잖아요, 쉼.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예전에는 검질 매기가 끝나면 마을에서 야 우리 어디가 며칠 쉬었다 오게 하면 이제 그냥 여기 붙어라 막 모여요. 모여서 여자들끼리 이제 솥에다가 쌀을 넣고 성판악이라든지 돈내코라든지 물이 있는 데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대충 평상 깔고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그냥 물에서 놀고 거기서 죽도 써먹고 밥도 해먹고 수제비도 해먹고 이러면서 며칠씩을 놀다 왔다고. 그게 그냥 해마다 있는 어떤 연례 행사 그리고 집안에서 남편도 당연히 며칠 보내주면 가서 놀다 오는 날 우리 몸과 마음을 자연 속에서 쉴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이 절대 필요하지 않은가. 전 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올해 독 잡는 날에도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여성분들도 떠나라. 네. 닭죽 먹고 떠나라. 이사님은 저는 어떻게? 이미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구엄닭을 먹게 되겠지만은요. 이제 예전에 한번 해보니까 구엄닭 껍질이 굉장히 이 조직이 치밀하고 그래서 단단하고 먹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삶아도 무성무성해지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연습을 했기 때문에 닭껍질을 튀김을 한번 만들어 줄까 생각 중입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원래 닭 잡아 먹는 날은 예전에 약닭으로 먹었던 것처럼 닭을 해가지고 안에 마늘 넣고 쌀 넣고 거기다 백도라지를 사다 넣어가지고 푹 고아서 저 혼자 한 마리를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몸도 안 갈라주고 나 혼자. 각자만 이제 보양식 잘 챙겨 드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저 오늘 세 분과 이제 독 잡아 먹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올해도 많은 분들이 정말 보양식 잘 챙겨 드시면서 건강하게 여름 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앞으로는 달걀을 구매할 때도 1번, 2번 꼭 꼼꼼히 챙기면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